자, 오늘 330 오네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시장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IG 넥스원이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엄청 또 연일 오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중간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좀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전망의 배경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일 어젠데 1분기 매출을 발표하면서 오늘 증권가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주가 그래프를 일단 먼저 띄워놓고 네.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주가 움직임. 네, 주가 먼저 보여주세요. 보면은 어제도 분틱으로 보면 실적 발표 이후로 급등을 했고, 그리고 22%까지 올랐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봤을 24% 때는. 정도인가 그랬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그게까지 네. 올랐다 전까지는 좀 그러니까. 밀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오늘 그 상승분을 또 이어가서 맞습니다. 오늘도 한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까지 좀 4거래일 연속 연일 좀 상승하는 모습. 네, 그리고 네. 실적 발표 이후 이틀 연속 상승입니다. 네네. 실적 발표 이후로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된 거고 네. 4일 연속 이런 기대감을 반영을 해가지고 방산주들이 지금 약간 순환매 장세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6개월 수익률을 보면 네. 방산주 가운데서 수익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표입니다. 예, 네. 표 1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최근 6개월, 그러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LIG 넥스원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꼴등이거든요. 하나에어로는 이제 뭐 120%까지 올랐지만 네. 지금 LIG 넥스원은 하나 시스템, 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까지 쭉쭉 넓혀봐도 종목을 넓혀봐도 네. 한 40%도 뭐 성장 뭐죠? 40%도 그쵸, 주가가 안 올랐어요. 그래서 거래대금도 약간 이 정도 꼴찌면 괜찮은 꼴찌지만 그래도 아쉽다. 예, 약간 예. 이런 느낌인 예, 거죠? 그렇네요. 괜찮은 꼴찌지만 네, 그래도 아쉽다. 왜 네. 꼴찌인지가 궁금한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얘는 왜 꼴찌인 건가? 거래대금도 보면 네. 당연히 이제 잘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거래대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LIG 넥스원이 이제 형들처럼 쭉쭉 치고 나갈 수 있을까? 네. 뭐 오늘은 그런 걸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한번 짚어보면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9천억 원, 영업이익은 1,136억 네. 정도.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 70% 정도 늘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12.5%. 엄청난 지적을 예. 했고, 이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시장 증권가 전망치를 7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가 이렇게 실적도 좋았고, 근데 이 주가 이렇게 어제 사상 최고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 가장 큰 배경은 실적에서 좀 내용을 찾아보자면, 네, 가장 큰 배경의 경우에는 아직은 그 예전에 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 종목을 진단해드릴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1분기 LIG 넥스원 그렇게까지 해외 수출 비중이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17.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었느냐? 네. 주요 배경은 이제 수주 잔고의 그 믹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한 23조 원 정도 달하는 잔고가 지금 엄청난 수주 잔고가 쌓여 있어요. 일감이 한 2028년까지 꽉 차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 60% 정도 보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 절반 이상이 이제 수출 관련 고마진 프로젝트로 차여져 있기 때문에 실적 폭증이 예견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형 천궁2 미사일 등 고수익 사업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그 가져온 표에도 네.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 네. 보시면 그 천궁2 네. 인데 이 천궁2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네. 아니, 저도 사실 이게 사실 저희 방산주도 그렇고
그 몇 해 전부터 그 밀덕들이 굉장히 유튜브 콘텐츠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걸 되게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잘 모르지만 선배들도 잘 아실 테니 요 회사 뭐 어떤 거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LIG 넥선이 저도 뭐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방산업을 한 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1990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회사는 이제 LG 이노텍에서 계열 분리가 돼서 2004년에 이제 출범한 방산업체인데 주로 이제 뭐 저고도 탐지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최근 전쟁 양상이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 중심 전쟁 상황으로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레이더로 잘 탐색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해지는데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정밀 유도랑 레이더 분야를 주력으로 한다고 해서 앞으로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올해 1월에 엄청난 이제 수주 축포를 터뜨렸거든요. 네. 그 UAE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국내 방산업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6천억 원 정도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천궁2 비궁, 신궁, 현궁 이런 것들이 정밀 유도 무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하늘에서 쏴서 맞춰서 떨어뜨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천궁2 같은 경우는 독자 기술로 개발을 한 거고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탄도탄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궁 쭉 말씀해 주시면서 그 UAE랑 계약한 거 방산업계 사상 최대 금액인데 그 계약 맺어진 게 1월이었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진짜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덜 갔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어쨌든 어제 이제 실적 나오고 증권사들이 줄줄이 약간 다른 분위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줄줄이 이제 목표가를 막 올려잡더라고요. 그 상향 조정한 배경 그리고 향후 이익 전망 이런 것까지 함께 짚어볼까요? 네, 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계약이 저마진 사업이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사라지면서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고마진인 이 중동 프로젝트들이 1분기에 조금 인식이 되면서 이렇게 증권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냈던 건데 이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포트를 낸 7개 증권사를 목표 주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보면 42만 원에서 49만 원대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보면은 제일 그 직전 대비로 하면은 28만 7천 원에서 한 36만 원까지 목표가이었는데 지금 49만 원까지 다우투자증권은 49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네네. 주로 이제 상향한 배경을 보면 일단은 이제 목표 주가 이 계산할 때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익 전망치를 다 높였어요. 2025년 2026년, 2027년 다 대부분 높였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도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되는데 방산업종이 워낙에 지금 잘 나가다 보니까 그 주가 수익 비율, 목표 멀티플도 대거 상향한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우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 PER을 20배에서 30배를 적용을 하는 바람에 목표가가 대폭 상향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올해 예상 이익을 뭐 내년 하고 평균해서 내는 곳도 있지만 아예 그냥 올해 거는 제껴버리고 바로 내년 거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낸 곳들도 있고 그래서 매출이랑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2조 영업이익은 한 2,300억이었는데 7개 증권사가 다 올해 그리고 내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1분기 이제 실적치라든지 뭐 연계해서 그리고 향후 이렇게 영업이익 추정치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한 번 더 깊게 볼게요. 증권사 오늘 7개 증권사가 일제히 리포트를 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7개 증권사들의 그 밴드를 매겨봤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을 좀 주의 깊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회사가 앞으로도 우리는 한 영업이익률을 7% 정도로 내겠다라고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증권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2025년에는 최고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곳들도 있고 어쨌든 추이를 보면 10.5% 최대치 기준으로 10.5% 그리고 2027년에는 11.5%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도 이 하단 이 예상치도 회사 쪽에서 내놓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군요. 하단조차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전체적인 볼륨도 커지고 있는 와중에 수익성도 개선이 된다. 이런 전망인 거거든요. 이렇게 수익성의 개선이 된 주요 배경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전에 핵심은 수출 비중 확대인데요. 이제 중동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사우디, 이라크 그다음에 이런 국가들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수출 비중은 2027년까지 한 적게는 이제 33%, 많게는 51%까지 늘어날 것으로 증권사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말씀드린 대로 현재 수주잔고 22조 9천억 원 중에서 수출 비중은 지금 60%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은 명확관화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내놓은 그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국내 비중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이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1분기 실적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양산 사업의 구조적으로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후속 양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후속 양산이라고 한 거는 이미 검증된 제품 초도 생산을 한 것의 다음 생산품인데요. 이미 검증된 제품을 이제 동일한 설비랑 공정으로 반복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고정비 비용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운용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양산 사업을 포함해서 호실적을 내는 바람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10%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 구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굉장히 전환이 빠르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분기 해외 사업 이익률이 무려 22%에 달했다고 해요. 이거는 모든 증권사들이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일제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호실적을 낸 배경 중에서 일회성 요인은 거의 없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즉 구조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부분에서 실적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LIG 넥스원 이제 지금 너무 물론 증권가들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지금 들어가도 될까? 투자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어떤 전망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최종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이제 구조적인 이익 개선 그리고 고마진 수출이 본격화되고 그리고 대규모 수주 잔고가 꽉꽉 쌓여 있다. 이런 세 가지 성장 엔진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들도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하면서 향후 2, 3년간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방산 수출 사업 특유의 그런 변수 이런 것들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환율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좀 환율 효과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변수 이내에 넣어놔야 되고요. 그 방산 수출 사업 특유의 변수라고 하면 연구개발비가 많이 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꼴찌의 이제 반란이 시작이 되느냐, 요것에 이제 서막을 좀 정의를 우리 김경은 기자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 1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 그리고 투자 포인트, 리스크 요인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